안녕하세요. 포유 한열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미국의 경기 불안 관련 얘기인데, 그리고 고용 관련 얘기이기도 하고요. 흔히들 이제 경기가 불황이면 고용이 나빠야 되잖아요. 특히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국가예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실업자가 돼도 수당이 먹고 살 만큼 나오거든요. 그러면 경기 불황이면 해고도 자유로운데 왜 고용이 호조를 보일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면 뭐 미국 외 국가에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나쁘면 고용도 나빠야 되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상식인데, 그래서 제가 2007년에 2분기 이후 2008년 1분기까지를 봤어요. 왜 그때 자료를 가지고 나왔느냐면요. 그때 이제 2008년 미국발 위기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또는 미국에서 내년에는 아니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환경이 비슷하죠. 그리고 일부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닥칠 거다, 미국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다 하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비슷한 환경이 뭐 재현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2007년 2분기 이후 2008년 1분기까지, 지금 2022년 2분기니까 2분기가 지나고 이제 3분기네요. 아직까지 3분기 자료는 안 나왔지만은, 그러면 원래 연말까지와 비슷한 환경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7년 2분기부터 2008년 1분기까지 실업률을 보니까 그 실업률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4.2%에서 5.0%까지 증가했으니까 뭐 경기가 나쁘니까 실업률 증가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2021년 8월 이후, 지금이 8월이니까 1년치를 보니 계속해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흥미롭기도 하죠. 이유는 뭐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더군다나 9월 둘째 주 실업 청구 수당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21만 3천 건이니까 팬데믹 이전, 그러니까 2019년 이전 평균치, 10년 이상 평균치가 주당 매주, 그죠? 매주 평균 21만 8천 건이 증가했어요. 21만 8천 건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아직도 경기 불황이라 하는데, 저 이 평균치는 경기 좋을 때 나쁠 때 평균치예요. 근데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하는데 평균치보다도 오히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또 낮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흥미롭기도 하고, 또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모두 다 불황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왜 나쁘지 않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국과 같이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 그러니까 경기에 탄력적이죠. 그 해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사정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기업 영업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기업은 경기 침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고용을 하죠. 왜냐하면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 고용이 호조를 보이고 기업이 경기 침체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하는데 기업은 고용을 뭐 줄이지 않고 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나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일부 기업은 뭐 테슬라라든지 일부 기업은 뭐 구조조정했죠. 근데 미국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인프레이니까 인프레 수혜기업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음식물 업종,
라면이라든지 뭐 국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필품이니까 물가 조금 올라도 소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인구가 3억 명이 넘으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인구보다는 뭐 영업 실적이 좋은 기업이 적지 않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따른 고용 증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즉 인플레 수혜 기업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고공행진을 하는데 2007년에는 달러 인덱스가 8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으로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었고, 또 수입업체가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수입을 하면 손해주죠. 그리고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수 적자 국가니까 수입업체가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수입업체들이 그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의 수혜업종이죠. 즉 영업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소비자한테 그 혜택을 돌려주지 않고 기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 관련 수혜기업도 시장금리에 중립적이죠. 지금 대부분 기준금리 인상하니까 경기 침체가 머지않았다 이런 논리죠. 그런데 정책 관련 기업은 뭐 금리하고 관계없이 국가에서 이익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금리에 중립적.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가지고 정책 사업이 많단 말이죠. 뭐 사회 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전기차 관련 업종이겠죠.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에도 전기차 관련해가 혜택도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기업은 뭐 시장금리 내지는 기준금리에 중립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고용이 나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그래요. 8월에 생산자 물가는 그 전년 8월 대비, 그러니까 2021년 8월 대비 5.6% 상승했어요.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3%죠. 차이가 약 한 2.7%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거죠. 생산자 물가 차이와 소비자 물가 차이. 결국 기업이 가져간다라는 거죠. 생산자 물가는 조금 올랐는데 소비자 물가는 8.3%라는 것은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도 기업 이익이 나쁘지 않으니까 고용이 증가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이것이 일종의 증거죠. 생산자 물가는 8월입니다. 전년 8월 대비고 5.6%밖에 상승 안 했어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8.3%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진율이 있는데 그 물가 상승률만큼 추가적인 마진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그 나쁘지 않다. 물가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소비자에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미국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을 봤어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그래도 경기가 좋았죠. 특히 지난해 4분기 경기가 좋았죠.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기업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업이익률이 4% 넘는 기업도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익은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기업의 유보이익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 한 기업은 기준금리 3.25% 정도로는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10%니까 원래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물가 혜택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다 하면 기준금리 3.25%, 그러니까 한 2% 올라간 건데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차이를 보면 2%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이익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일부 그 기업들 있잖아요. 기술주 관련 기업들은 그 이런 물가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수혜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전통적인 기업, 제조업이 해당되는 거고,
미국 제조업도 2009년 이후에 많이 보강됐기 때문에 뭐 제조업 쪽에서 상당 부분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주가가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품은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붕괴가 됐다. 뭐 아직까지 완전히 된지는 모르지만은 그 반면에 그 물가 상승의 수혜기업, 즉 생산자 물가 5.6%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8.3%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적지 않고, 또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에 따른 수입업체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국가니까 수입업체가 많죠. 그런 기업들의 혜택은 실적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순히 기준금리만 보고 다른 나라와 좀 성격이 다른, 크게 성격이 다르죠. 미국은 우선은 달러 고공행진의 수혜 국가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지나치게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뜻에서 지난 시간에는 그 경기 침체 관련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또 경기 침체 시기는 언제쯤일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고용이 좋은 것은 우리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용이 좋다는 것은 기업이 실적이 나쁘지 않다, 또는 기업은 경기 침체를 느끼지 못한다. 미국 국민들은 경기 침체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소비자 물가 피부로 느끼는 것과 통계치가 다르듯이 미국의 성장률은 1분기, 2분기 마이너스는 기준금리 인상 이전이거든요. 특히 1분기는 1월, 2월, 3월이니까 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가 이거 올해요. 올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1월, 2월, 3월까지는 그 기업 실적에 영향을 못 줬고, 단지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거품이 붕괴되면서 소비가 줄었다. 금리하고 무관하게. 2분기도 그렇다고 봐요.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6월까지만 해도 금리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2분기 마이너스 성적도 금리 때문은 아니다. 주가 거품이 붕괴되면서 주식시장에서 물린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 것이지 금리하고는 무관한 것이 1분기, 2분기다. 3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와 관련된 경기 불황 내지는 침체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니까 같은데, 이미 고용시장은 3분기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특히 실업률은 전주 대비 항상 전주거를 발표해요.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에 만약에 발표한다고 하면 전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9월까지도 고용 사정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기업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이유는 인플레 수혜 기업이 있고 달러 고공행진에, 인덱스 고공행진에 수혜 기업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이익은 별로 나쁘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주가는 일부 기업은 아직도 거품이에요. 그러나 지수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또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어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미국 경기 불황 내지 침체 관련인데 고용이 살아있다. 연준도 고용이 살아있으니까 문제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다. 고용은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익하고 고용은 밀접하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